지구상에 77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재배하는 그 식량, 농산물, 그다음에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 그리고 우리가 양식하는 어류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손실 없이 전부 우리 식탁에 올리면은 150%, 그러니까 한 120억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생산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한 30% 내지 40% 정도는 수확하는 과정이나 저장하는 과정, 운송하는 과정, 그다음에 소비하는 과정에서 낭비가 되고요. 손실이 일어나고 이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까지 개입이 돼가지고 식량이 남아도는데도 옆집에다가는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뒤엉켜 있는 게 우리의 식량 문제입니다. 우리가 식량을 어떻게 생산해 왔던가 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농경 목축의 출발이라고도 부르는데 12,000년 전에 인간이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 일정한 곳에서 정주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농경 목축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작물화 기술하고 가축화 기술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사실은 가축을 농경 목축을 시작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기술입니다. 야생에 있는 식물들은 우리가 식용으로 쓰기에 별로 좋지가 않고요. 이거는 아인콘이라고 하는 원시 밀인데 터키 지방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밀은 나달이 익으면 여기 그냥 맺혀 있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렵 채취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약 오르는 일이죠. 짐승들도 야생 짐승은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폐쇄 공포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이 우리에다가 가둬놓으면 미친 듯이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 돼지나 양처럼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야생 짐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육하는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야생 짐승들이 새끼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작물화하고 가축화의 핵심 기술은 돌연변이를 사용한, 그러니까 자연에서 우연히 발생한 특이 체질의 식물이나 동물이죠. 사람한테 관리받기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골라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인공 선택이라고 그럽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식물들을 서로 섞어서 우리가 원하는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품종 개량 육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2,000년 전에 가축화 작물화를 시작하도록 해준 기술을 지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이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핵심 기술입니다. 육종을,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농작물이나 가축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연에 있는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식물 독성 물질, 피톤치드 또는 파이톤사이드라고 그럽니다. 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인간한테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피톤치드를 못 만들게 만드는 게 육종, 품종 개량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렇게 많이 성공 안 했습니다. 현화 식물만 한 37만 정도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작물화에 성공한 거는 한 150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밀, 쌀, 보리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곡물은 한 16종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축은 7종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거의 돼지도 뭐 야생돼지 좀 빼고 나면은 전부 인간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새로운 종입니다. 이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 농경 목축 시대에는 식량 자급률이 거의 다가 100%였습니다. 이 식량을 충분히 생산한 게 아니라 식량 생산량이 인구를 제한했습니다. 이게 멜서스의 인구론이죠. 이걸 실제로 해결한 거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20여 년 동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굉장한 수혜자입니다. 녹색혁명, 그린 레볼루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핵심은 비료하고 농약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육종, 그다음에 농기계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해가지고 지구에 77억 명이 살 수 있게 된 비밀입니다. 우리도 해방 이후에 아주 고질적인 식량난, 특히 쌀 부족으로 시달렸는데 여기 계신 이분이 이 허문회 교수라고 통일벼라는 거를 개발을 하셨습니다. 71년경에 시작을 보급을 하기 시작해서 1975년에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쌀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통일벼가 이 길이가 짧습니다. 요 길이가. 그러니까 이 짚으로 가야 될, 줄기에 가야 될 영양 성분을 다 쌀에다가 갖다 퍼부은 거죠. 거의 한 30-40% 생산량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볏짚이 짧아지는 바람에 이 초가집을 덮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붕 개량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새마을운동의 시작이죠. 통일벼는 생산량은 많은데 생육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보리나 밀농사하고 같이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 농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그 겨울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원흉인 것 같아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통일벼 때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농경 목축으로 우리가 그 지구 생태계에다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생물 종 다양성의 훼손입니다.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전부 이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만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고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영양 공급을 위해서 먹는 거죠. 음식의 조리는 그냥 우리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중요한 생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가치도 굉장합니다. 음식은 같은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강한 동료 의식을 느낍니다. 그게 지역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사회 계층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사회적 공동체 의식, 사회적 동질 의식을 강화시켜주는 사실은 대변해주는 굉장히 훌륭한 수단입니다. 음식의 맛은 맛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음식에서 풍기는 향기, 음식의 모양, 색깔, 그다음에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맛은 여태까지는 보통 4가지 맛을 얘기했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마미, 우리나라에서는 감칠맛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마미는 일본 말입니다. MSG의 맛 이렇게 정의가 되는 학술 용어입니다. 단맛하고 짠맛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 성분이 제대로 들어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신맛하고 쓴맛은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 성분이 들어오는 거를 경고해주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신맛의 경우는 식초에다가 음식을 절여보니까 상하지 않아요. 식초 절임이죠.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 신맛이 나는 음식은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쓴맛도 원래는 그 채소에 들어있는 피톤치드, 쓴맛을 내는 피톤치드의 맛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채소를 그렇게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맛에는 생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우마미, MSG는 무슨 기능이냐?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에 제일 많이 필요한 아미노산이 MSG입니다.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안 되는 조미료입니다. 식품 괴담은 한 90년대 초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엉터리 과학 상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서로 부닥치고 충돌하면서 식품 괴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MSG는 시중에 돌아다니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화학적이나 인공적으로 합성된 게 아니라 사탕수수를 발효해서, 그러니까 된장, 간장 만드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만든 천연 조미료고요. 사람한테 20종류의 아미노산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중에 글루탐산이라는 게 15%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몸의 작동, 생리작용에도 필요하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도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공식품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식품 소비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되면은 중간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게 가공식품입니다. 이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양념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첨가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600여 종의 식품 첨가물을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허가해주는 식품 첨가물은 거의 없습니다. 코덱스라고 해서 식품규격위원회가 전 세계 국제기구로 있습니다.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고 시, 군, 구청이 관리하고 있고 경찰, 검찰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관세청에서도 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은 안 믿고 엉터리 전문가들, 엉터리 신문 기사들을 더 믿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합리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죠. 세상에 좋은 식품하고 나쁜 식품은 없습니다. 전통 음식이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증거 있습니까? 그냥 오랫동안 먹어왔다는 거지. 조상들이 건강이나 식품의 안전성이나 이런 데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서구식 식생활을 해서 우리 건강이 나빠졌다고 그래요. 문제는 따로 있는 거죠. 신토부리가 좋다고 막 그래요. 동물하고 식물한테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발암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상당 기간 유지됐을 적에 생기는 질병이 암입니다. 한 번 먹으면 생기는 그런 질병이 아니죠. IARC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구에서 1971년부터 분류를 했는데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잘못 쓴 겁니다. 이건 그룹 1입니다. 술, 담배, 젓갈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1군 발암물질입니다.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지 된다. 그러면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식품은 버려야 된다는 뜻인가요? 라면을 먹고 국물은 버려라. 그럼 아예 국물을 만들지 마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역시 다른 생물에서 유래된 것들입니다. 이 식품 괴담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엉터리 과학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고 엉터리 신비에 그냥 굴복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소비자들 자신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말씀만 드리고 음식은 과학이 아니고 문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은
식품의 품질을 관리해 주는 수준이고 통계적으로 위험성을 그냥 제시해 주는 정도지 각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과학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땡땡땡은 땡땡땡이 들어있어서 어디에 좋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은 그냥 TV를 꺼버리십시오. 이건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음식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이 식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식하고 편식을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식품에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독소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에도 들어 있고 육류에도 들어 있고 모든 음식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은 이 독소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훈련 수단입니다.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나쁜 식생활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